날씨에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말마다 전국 각지의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럴 때 나라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실제로 교통사고는 이동이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고속도로 주행 중 생긴 일.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뜻의 한자성어인데요. 하지만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어떤 일이든 항상 조심을 하라는 뜻의 속담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안전이죠.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안전을 약속해 주제는요, 고속도로 주행 중 생긴 일입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도 고속도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과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정승환. 안전을 약속해 진행자 정승환입니다. 이 프로그램 한 이후로는요, 제가 진짜 규정 속도도 잘 지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게 어떤 자극은 될 것 같아요. 자극 좀 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안전을 약속해 진행자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네요. 저는 면허가 없어서 항상 다른 분이 운전해 주시는 걸 타고 고속도로를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차가 옆으로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무서워가지고 제가 안전벨트를 꽉 잡고 가거든요. 저를 꽉 잡으세요. 사양할게요. 아이고, 예, 쿨하시네요. 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가 이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사실 국도로 잘 안 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정말 가까이서 본 경우가 있었는데 흠칫 놀라게 되고, 야,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현실은 어때요? 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 3,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루 9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고로 무려 300여 명이 사망하고 7,6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크게 36개, 약 4,000여 킬로 정도인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닦인 덕분에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됐지만 그만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과속이나 음주운전, 졸음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심지어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위험한 가족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을철 나들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피곤한 상태로 휴게소에 들른 위험한 가족. 늘 피로를 달고 사는 남자 피곤해 씨. 여기서 쉬는 거야? 늘 짜증을 내는 여자 나 짜증 씨.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내가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토스트, 떡볶이, 맥반석, 오징어, 호두과자 다 사줄 테니까 좀 쉬었다 가자.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간식 고르느라 바쁘다 바빠. 달콤한 토스트? 오늘은 너. 노릇노릇 잘 구워진 맥반석 오징어. 오케이, 매콤달콤한 떡볶이까지. 역시 휴게소에선 먹는 게 최고. 자, 먹거리 대령이요. 옳지 잘 먹는다. 배불러. 자신은 다 먹었으니 집에 가자며 차를 타버리는 나 짜증씨.
아내가 먹다 남긴 잔반 처리까지 피곤하다 피곤해. 나 좀 잘게. 추워. 이거 좀 펴봐. 아이고 틀어줘. 아유.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피곤해지는 게 남편들의 인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행복이다. 이제 집을 향해 출발. 어느덧 저녁 6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도 숙면 중인 나 짜증씨. 운전대를 잡은 피곤해 씨에게도 잠이 쏟아지는데 잠을 깨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본다. 난 지금 화감없이 나 있어.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 시끄러워. 꺼. 나 짜증씨의 무서운 짜증에 결국 라디오를 끄는 피곤해 씨. 차 안이 적막하니 하품만 계속 쏟아져 나온다. 결국 어이쿠 졸음운전을 하고 마는데 급기야 차는 삐뚤빼뚤 춤을 추고 그 순간 사고가 나고 말았다. 과연 위험한 가족은 무사할까? 저도 사실 좀 졸음이 많은 편이라 운전대 잡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너무나 타이트하고 하니까 쉬지는 못하고 많은 경우에 위험한 경우들이 있는데 정성환 씨도 그렇게 졸리면 운전대를 사실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잡으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저도 운전을 너무 하기 싫었는데요. 이 박소라 씨가 네. 운전을 너무 못해요. 면허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졸음을 꾹꾹 참아가면서 했어요. 네. 근데 사고의 원인이 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성환 씨는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 사실 다 정성환 씨 탓이거든요. 제 탓이라고요? 이 사고는 어디까지나 졸음 운전과 정성환 씨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앞으로 운전 똑바로 하세요, 정성환 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쨌거나 이 박소라 씨도 그닥 좋은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얄미워요. 자, 어쨌거나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위험하죠. 행동이라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드는데요. 박 박사님, 이렇게 졸음운전을 해본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많습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졸음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네, 물었더니 무려 26% 사람들이 졸음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10명 중에 한 3명이에요. 네. 자주 졸음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대답도 무려 6%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닌가 봐요. 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네네네. 졸음운전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운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요. 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피곤해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모습을 봤는데 이 졸음운전 외에도 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졸음운전. 도로 위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1,500여 건,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위험한 가족의 사고 역시 졸음운전 때문이었는데 위험한 가족의 어떤 행동이 졸음운전 사고를 유발한 것일까? 첫 번째, 졸음을 유발하는 음식. 두 번째, 따뜻한 히터. 세 번째, 가시거리가 짧은 저녁 시간대. 이 세 가지와 교통사고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을 위해 도로 모의주행이 가능한 교통안전공단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실제 도로와 같은 코스에 맞춰 모의주행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상태도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해 위험한 가족처럼 운전 전에 밥을 먹기로 했다. 탕수육에 짜장면, 볶음밥까지 푸짐하다. 역시 먹는 건 즐거운 일이다.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에 돌입하기로 했다. 차 안의 온도는 24도. 춥지도 덥지도 않다.
실험은 혼자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5분이 지났다. 슬슬 하품이 나온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진다. 운전자라면 운전 중 잠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지사. 20분 후. 그런데 운전이 어째 이상하다. 이럴 수가. 운전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아니다, 아예 자고 있다. 그 순간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다.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져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졸음운전은 두 눈을 감기 때문에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상황 판단력도 떨어져 대처가 늦어진다. 그래서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 졸음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보다 높은 0.17%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1초만 감더라도 시속 100km인 상태에서 28m를 무의식 중에 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도로 오른편에 있는 별도 구간으로 고장 및 사고 차량의 긴급 회피와 긴급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갓길을 휴식 공간으로 잘못 생각해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특히 어두운 밤에는 운전자가 피곤하고 졸릴 뿐 아니라 가시거리가 짧아 갓길 차량과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그렇다면 어두운 밤 갓길에 차를 세워두면 얼마나 위험할까? 실험을 준비했다. 고속도로 야간 주행 시 가시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5m마다 삼각부를 놓았다. 실험을 위해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자 갓길에 세워둔 차는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후미등까지 끄고 갓길에 정차해 놓은 차량. 그렇다면 고속도로 주행 중 얼마나 빨리 이 차를 발견할 수 있을까?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에서 정차된 차량을 처음 발견한 것은 차량으로부터 약 30m 앞. 브레이크를 밟자 약 15m 앞에서 차는 멈춰섰다. 일반적으로 시속 100km로 달렸을 경우 제동 거리는 약 30m. 어둠 속에서 차를 발견했다고 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리다. 이번에는 후미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했다. 후미등이 켜진 차량은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처음 차량을 발견한 것은 약 50m 앞. 후미등을 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후미등을 켰을 경우의 위험 요소는 따로 있는데, 바로 정차된 차량이 달리고 있는 차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상황을 비교해봐도 쉽게 구분이 가지 않는다. 만약 운전자가 착각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졸음을 날려버릴 방법은 없을까? 운전자가 선호하는 껌과 커피. 실험맨이 직접 먹어봤다. 커피. 어우, 쓰다. 이번엔 짜잔! 풍선껌. 씹히는 느낌이 좋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졸음을 쫓는데 효과적일까? 카페인을 갖다가 음용하거나 껌을 갖다가 씹는 등의 행위는 별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음 쉼터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졸음을 쫓고 그리고 운행하면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진다면 졸음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졸음 쉼터를 설치한 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6%나 감소했다. 운전을 할 때는 차 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신나는 음악으로 졸음 운전을 예방하세요.
그래도 잠이 올 경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깐의 수면을 취해서 졸음운전을 예방하세요. 네, 그러니까 밤길 운전인데다가 졸음까지 쏟아지면서 갓길에 세워진 차를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주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조정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고속도로 운전할 때 우리 흔히 갓길을 달리지 마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갓길이라는 것은 언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갓길 사용의 목적은 응급차량이라든가 어떤 사고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순찰차라든가 뭐 응급차량을 이용하는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갓길을 일반 운전자는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보면은 그 길이 정체할 때 갓길을 이용하는 얌체족들이 많거든요. 이분들 범칙금 물어야 되죠? 범칙금 있죠. 네.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승합차는 7만 원, 네.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입니다.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갓길을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앞에서 본 사고처럼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게 보이지 않아 뒤따르던 차가 덮쳐서 사고가 났다.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좀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갓길에 정차했을 때 위험성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고장이든 응급상태든 이 차량을 후방 차량할 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삼각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리는 전문 후방 100m, 네. 야가리는 200m다 설치하는 것이 어떤 후방 차량할 때 추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또 하나는 한국도로공사에 1588-2504에 전화하시면은 신속하게 긴급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음 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었다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전국에 143곳에 어떤 졸음쉼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휴게소와 중간중간에 이격거리를 네네. 한 25km에서 15km로 단축해서 설치할 것이고요. 2017년까지는 한 220여 곳을 설치해서 네. 어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로 주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톨게이트, 즉 통행료 징수소인데 이곳에서 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if. 인생에서 첫 차를 사고 좋아하던 한 남자. 한순간의 실수로 크게 다쳤는데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험한 순간 if. 한 푼, 두 푼 적금을 부어 첫 차를 구입한 왕길치 씨. 굴면 날아갈까, 스치면 긁힐까 조심조심 닦고 또 닦는다. 차를 산 기념으로 드라이브에 나선 왕길치 씨.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가자. 안전띠도 착용하고 기분 좋게 출발!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의 매력에 푹 빠져 동네 이곳저곳 신나게 달린다. 그렇게 신난 것도 잠시. 길을 몰라 우왕좌왕하더니 어라? 여기는 어디? 처음 보는 도로에 당황한 왕길치씨. 어느새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됐다. 이건 고속도로인데? 잠깐만. 하이패스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왕길치씨. 당황해서 멈춰서고 마는데 이때 왕길치씨의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뒤차와 추돌하고 말았다. 왕길치씨의 사고 이유는 무엇일까?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 일렬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따르는 차량이 급제동을 하거나 차선을 바꾸게 되면은 옆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절대
정차하시거나 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패스는 주행 상태의 차량에서 무선 통신으로 통행료를 처리하는 자동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처음 설치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하이패스 관련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왕길치승처럼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해 갑자기 멈춰서 뒤차와 추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급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만약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이패스 차로를 차고 진입하시거나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하이패스 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신 뒤에 진출하시는 요금소, 요금징수원이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순간 1프. 통행권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하이패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운전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거나 출차할 때 이 차로가 몇 개가 없다 보니까 종종 엉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나는데 이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사고가 빈번하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하이패스의 어떤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속, 그리고 급정거, 그리고 앞에서 우왕좌왕해서 측면 추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패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속도로 진입을 해야 되고 잘못 진입이 됐더라도 다음 출구에서 지구사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이패스는 위험해요. 저도 하이패스 많이 이용하는데 잘못하면 하이패스가 빠이가 될 수 있어요. 사고 나가지고. 요즘 개그 공부하시나 봐요. 멘트가 날로 너무 재밌어요. 박계선 교수님. 화면에서 본 것처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이 잘못 진입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통행료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도로공사 이제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진입했을 경우 향후 도로공사에서 주소지로 그 통행료 영수증을 청구합니다. 그럼 그때 내시면 되고요. 최근 썬팅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열차단 필름을 심하게 한 경우에 단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향후에 주소지로 통행료 영수증이 청구되니까 그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있는 구간만 이렇게 뚫어놔야겠네요. 네. 되게 보기 싫겠다. 꼴뱅 싫게.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성환 씨.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다 배운 내용인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제한 속도는 얼마일까요? 1번 시속 10km, 2번 시속 20km, 3번 시속 30km, 4번 시속 40km.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EBS 안전을 약속해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다 정답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달리고 싶으시다고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니까요. 하이패스로 진입하신다고요? 규정 속도는 30km입니다. 과속하지 마시고 반대로 급제동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안전박사 박 박사님 안전명언 한 말씀. 우리 어렸을 때 숙제로 교통안전표 한 번들 다들 만들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이 조는 사이 당신의 안전도 졸고 있다. 입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려 2,8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대부분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박소라 씨만 빼고요. 그러니까 안전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본인 한 사람 한 사람만 한다면은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힘차게 외치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곤닭 400엔 국수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다가 한 거죠, 지금? 네. 아니, 아예 그냥 하고. 아니, 잘 먹어요. 진짜 완전.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잠깐의 취침을, 숙면을 취해. 잠깐의 수면.
잘했어. 네.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래도 졸음이 그래도 잠이 올 경우. 아 그래도 잠이 올 경우 안. 하이 큐. 잠깐만.